국내 증시의 상승세가 거침없죠. 코스피가 장중에 단숨에 3,260선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고요.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가 오를 요인은 충분하다라고 분석하면서도 지나치게 과속 페달을 밟다 보면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김혜영입니다. 예, 코스피 상승 랠리를 둘러싼 장밋빛 전망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유동성 버블 우려는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을 오랜만에 보여줬어요. 증권가에서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2% 하락한 3,14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코스피는 고점을 높여 3,266선에서 3,100선을 오고 가며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하루를 보냈는데요. 유례없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기관이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는데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4조 원이 넘는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을 비롯한 시총 상위에 포진한 자동차와 화학, 전자 쪽으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개인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시장 급락을 막는데 오늘도 큰 힘이 된 하루였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과열과 고점 논란에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기업의 호실적 전망 등이 상승 추세를 뒷받침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금은 돈이 확장되는 구간이고 늘어나는 돈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 통로, 이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너무 좋아서 당분간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끌어간다, 기관이 끌어간다 그랬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 동학개미 위상이 상당합니다. 연초에도 강한 유동성 바탕으로 시장은 견인하고 있는데 오늘도 동학개미 힘이 엄청났죠? 네, 유동성의 힘이 모든 예측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개인 투자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학개미 자금력에 증권가도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원이 넘는 주식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투자자 예탁금도 7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탁금도 기존에 받던 그런 예탁금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꺾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또한 이 포모 증후군도 확산되면서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이 포모 증후군은 일종의 고립 공포감인데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며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영향보다는 내 친구가 돈을 벌었다 이게 훨씬 크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돈을 다 벌었다고 하니까 높은 확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사실 주식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쪽은 다 세금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주식이 이제 가장 각광받는 재테크 수단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정, 정치적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측면인데 우호적 수급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연출이 될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됐고요. 미국 상하원을 민주당이 차지하는 블루 웨이브도 실현이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현재 시각 14일이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은 꼭 확인해야 할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가 좀 더 좋아지고 지금은 전기차나 반도체나 다른 기술 진영의 어떤 개성과 성장이 관찰되는 시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기업 포지셔닝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좀 약세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들이 좀 강세고 금리가 좀 올라가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수급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급에서 업종으로 조금 눈을 돌려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상하원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업종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데 눈여겨볼 업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던가요? 네, 기대감을 키우는 업종은 단연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블루웨이브가 달성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긍정적인 뉴스에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 또 파리 기후 협약 복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시장을 두고선 이제 예측이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그래도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다고 하던가요? 네, 이제는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종별로 순환매가 한 번씩 이루어진 시장이죠. 이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위한 요건은 바로 실적이 꼽히는데요.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을 더해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대감만으로 중소형주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장되는 흐름이었다면 올해는 철저하게 실적이나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라고들 하죠. 유동성의 힘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국내 증시를 달굴 호재, 유망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